개성 남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산과 개성공단, DMZ 내 GP에 군부대를 다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오후 3시에 북한 주민들이 모두 보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첫 순서로 보도됐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영상 좀 다시 보여주시죠. 네, 교수님 지금 저게 오늘 오후 3시에 조선중앙TV 톱뉴스로 보도된 어제 폭파 영상인데 일단은 저 영상을 오늘 하루가 지나서 다시 공개한 저 의미, 속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문에 보면 예. 사실 이제 자신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이 민의를 북한 인민들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들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뜻이다.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는 맥락에서 보면 이제 지금 그런 과정들을 이제 투명하게 다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모습인데 그만큼 자신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대북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보복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 보복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남북 관계가 파산이 되더라도 우리는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물론 우리한테도 보내는 거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이제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런 장면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어제 실제로 저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시간이 약 오후 2시 50분 정도였고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오후 5시에 공식적으로 폭파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24시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공개하면서 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담화들이 발표가 됐단 말이죠. 일련의 이런 흐름들 북한으로서는 모든 것이 이 타임테이블 안에서 예정대로 계획대로 진행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모든 어떤 행동들은 또는 뭐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돼서 연출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대외 선전, 그러니까 내부적 선전의 목적도 있지만 대외적 선전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극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또 입장을 이제 표출할 수 있을까, 연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치밀하게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단계적으로 그런 장면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보통 이제 북한이 어떤 행사를 소개하는 과정을 보면 보통 이제 그 전날 일어난 사건을 그 다음날 네. 보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거든요. 우리처럼 이제 실시간 생중계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제 오후에 했던 폭파 장면을 이제 오늘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네. 보여지고요. 어떤 다시 보고 제가 이제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지만 정말 끔찍합니다. 저게 남북 연락사무소만 폭파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저 건물이 이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네. 예. 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었던 우리 124개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저 센터도 이제 사실상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파손된 모습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우리 측 자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이제 우리 정부 자산입니다. 개별 공장 건물은 우리 기업인들 소유지만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건설된 우리 정부 자산입니다. 예. 그러면 지난 4일에 대북 전단을 문제를 삼아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되고 이렇게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다 계획대로 된 거라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렇게 대남 공세 전면에 나서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예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 과정 역시 뭔가 의도가 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김여정 그 부부장은 대남 정책만 총괄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지난 한 9년 동안, 그러니까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지금 벌써 9년 차가 됐습니다. 네. 9년 동안에 김여정의 동정들을 보면 예. 사실 이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뭐 외교, 예. 우리가 또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여정의 역할도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국정 전반에 지금 관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가장 큰 이슈다 보니까 예. 이제 김여정이 지금 전면에서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건데 어떻든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 김여정 그 부부장이 향후 북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라는 짐작은 가능케 하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뭐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또는 제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북한 정권에서 후계자라고 하면 무상화 작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업적을 쌓는 과정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 걸맞는 직책들도 이제 충분히 이 보완적으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과정에 있다고 이제 우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김여정의 이름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지침과 뭐 그런 어떤 방향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취할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서 통일부 차관이 한 발언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금일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 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예, 남북 합의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북한군 총참모부의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에 군을 배치하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뭐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부분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도 그렇고 정부 청와대 모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도 어떤 남들의 적극적인 예를 들어서 전단지 살포를 막기 위한 그런 제왕적인 태도를 취해도 예. 북한은 상당 기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내놓은 아주 구체적인 대적 군사 행동 방향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방향대로 앞으로 이제 가겠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2018년 4.27 남북 판문점 회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네. 또 좀 더 이렇게 길게 보면 6.15 20년 전에 6.15 정상회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관찰할 때 더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은 과거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면 이 도발의 끝이 어느 정도 보였거든요. 네. 북한이 이렇게 긴장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가
어느 순간은 다시 또 대화를 제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과거에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북한의 이 행태를 보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북한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압박 수위를 올리고 또 군사적인 행동을 계속 할 것인가. 그 관련해서 끝이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출구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공언한 대로 우선은 이제 개성단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군 부대 아마 이제 가장 또 막강한 포병을 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뭐 장사정포도 서울을 직접 겨냥한 장사정포를 배치할 수도 있고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계속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수위라든지 또는 강도가 또 속도가 이제 조절될 여지도 있는데 네. 당장 이제 답답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제한하고 또 강도를 제한할 수 있는 뾰족한 지금 대안이 없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 더 엄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지금 교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구나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를 지금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지금으로서는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조금 직전에 뭐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것들도 일련의 어떤 대응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소식이긴 하지만 김현철 장관이 직접 밝히셨죠. 지금 상황에서 사임을 하는 것이 또 이런 새로운 대응을 하는데 또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우리가 인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북한에 보내는 신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도 또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또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사전 포석으로서 이 통일 외교 안보팀의 인적 쇄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 주는 메시지,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도 있지만 북한에 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신규 일전해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 정세 또 한반도 정세를 관리도 하고 네. 또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또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중요한 또 새로운 출발이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당장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역시 이제 북한이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이 탈북자 단체들의 이제 대북 전단지 네. 살포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결국은 물론 북한이 저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행위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서 나타난 겁니다. 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를 이제 우리 정부한테 묻는 측면도 있고 또 남북 정상 간의 각종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도 묻는 거고 예. 또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 삼는 것이 이제 탈북 단체들의 전단지 살포 행위를 묵인했다. 예. 그 죄가 크다. 그러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폭발을 한 거거든요. 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떻든 이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 네. 단계에서는 정세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전단지가 갖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네. 부분을 우리가 또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대북 전단은 어쨌든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게 보진 않으십니까? 예, 지금 북한이 이 정도 극단적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배경은 우선은 전단지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네. 물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한일 회담의 실패라든지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 도화선이라 그러죠. 예. 이게 불을 붙인 것은 결국은 전단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김여정 담화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런 어떤 북한 측의 성명 연쇄적인 성명들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이런 조치에 대한 정당성, 자기들이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결국 전단지 살포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은 이제 그런 측면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 북한이 이제 제재를 예.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예. 또 코로나가 또 닥치면서 이제 북중 국경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차단되고 그러면서 예.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하다 보면 결국 또 북한의 의도를 잘못 읽는 또 우를 또 저는 우를 또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선은 북한이 가장 지금 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전단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기념비적인 징표 사건을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20주년을 올해 맞은 해 여기 이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혐오스럽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오늘 윤도한 수석이 강하게 불만을 피력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의 전략도 이렇게 선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도 이제 그 김여정 그 담화를 읽었는데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분량도 많고 비난 수위도 이전보다 훨씬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적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최고 존엄의 자존심이 있듯이 네. 우리한테도 우리가 직접 뽑은 우리 대통령과 관련된 그럼요.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과 관련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입에 담지 못할 네. 그런 어떤 은사들을 막 쏟아내는데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부메랑으로 올 겁니다. 저게 이제 북한의 현재 수준을 지금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비록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동안의 태도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 이게 담아서는 안 될, 그리고 그걸 공개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이런 부분은 우리 여론이라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미안합니다. 예, 좀 드시죠. 예.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이미지를 상당 부분 네. 훼손시킬 가능성이 예. 굉장히 크거든요. 목이 메시는군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금 계속 넘고 있다. 더군다나 김여정이 차기 지도자라면 예. 저는 아직 뭐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하는데 차기 지도자가 되는 수호를 받고 있다면 더군다나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저희가 불필요한 위기감을 언론이 고조시킬 필요는 분명히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하지만 예.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봐도 현재 상황이 대단히 엄중함은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저희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